제가 30억짜리 상가를 파신 한 가족의 어떤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게 실제 사례예요.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70대 아버님이 한 30억 원 정도 되는 상가를 갖고 계셨어요. 근데 아버님은 자식들한테 좀 현금으로 미리 좀 주시고 싶으셨던 거죠. 그래서 건물을 30억 원에 파셨고 이때 양도세로 한 7억 원 정도를 내셨어요. 한 23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한 20억 정도를 자녀 그리고 손주 며느리 사위까지 이렇게 쭉 나눠주셨어요. 이때 증여세가 한 3억 정도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4년 뒤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. 상속인들은 아버님이 남긴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했어요. 그게 7억 정도 됐거든요. 그럼 이제 증여는 받은 거니까 아버님 재산은 7억 정도짜리 아파트밖에 없다. 이 정도 생각하셨던 거죠. 근데 하지만 결과는 4년 전에 받았던 이 20억 원이 남은 아파트 7억 원에 다시 합쳐졌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 상속 재산이 27억 원이 된 거죠. 결국 여기서 상속세가 5억 원이 또 나옵니다. 그러니까 총 세금은 양도세 7억, 증여세 3억, 상속세 5억까지 해서 15억을 내게 되셨어요. 근데 만약에 그 상가를 안 팔고 가만히 그냥 갖고 계셨다면은 상속세는 한 9억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. 그러니까 미리 줘야지 하는 단순한 생각 하나에 안 내도 될 세금을 6억 원을 더 내게 된 겁니다. 이거는 가만히만 있었어도 안 냈을 세금이거든요. 근데 이런 실수가 정말 많으세요. 여러분 부모님께서도 지금 혹시 이 실수를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. 국세청이 가장 세금 거두기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? 바로 아주 얕게 공부를 해서 바로 실행해버리는 사람입니다. 이 세법이 파놓은 10년의 함정에 빠지시는 순간 재산 절반은 세금으로 사라집니다. 이제 보통 사람들은 증여를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하면은 세금을 덜 낼 거라고 생각하시죠. 하지만 국세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. 세금 폭탄을 막는 3가지 결정적인 방법과 그런 이유들을 좀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, 10년치 증여 합산이 된다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? 국세청에는 이 시간 규칙이 있어요.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전에 준 돈은 이거 상속세 안 내려고 미리 준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다시 상속재산으로 합쳐버립니다. 이 쪼개서 세금 아끼려던 계획이 도루묵이 되는 거죠. 자, 둘째, 팔 때 한 번, 줄 때 한 번 이렇게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. 예를 들면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주시려면 일단 양도세라는 걸 내야 돼요. 가만히 놔두면 안 내도 될 세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먼저 내시게 되는 겁니다. 셋째, 상속받을 때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라고 해서 큰 금액을 빼줍니다. 근데 미리 증여를 해버리시면 이 커다란 보너스 혜택을 제대로 못 누리실 수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손해를 안 볼까? 딱 이 기준만 생각하세요. 부모님 2분이 다 계시다고요? 전 재산이 10억 원 이하다? 그러면 증여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상속세는 0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한 분만 계신다? 이 경우에는 재산이 5억 원 아래다? 라고 하면 역시 증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. 그러니까 상속세 공제로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. 만약 상속받을 재산이 10억이 넘어가시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훨씬 크다고 하시는 경우라면 적어도 10년, 20년 전부터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상속세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이런 경우는 꼭 상담이 필요하겠죠. 이 절세는 정확한 타이밍에 하시는 게 기술입니다. 그래서 고정 댓글에 혹시라도 저에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신청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. 발빠르게 세금과 관련한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. 영상에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